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참포동나무병원에 근무하는 이동엽 원장의 진료실입니다. 제 환자분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73세 여성분이시고요. 충북 충주에서 오셨습니다. 걸음이 안 되셨습니다. 키가 크시고 아주 멋쟁이 어머님이시죠. 보행이 안 되는 증상을 오셨고 한 2년 가까이 되셔서 저한테 오셨고요.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부정맥으로 시술까지 하셔서 갑상선 암 수술도 하셨고 이런 병력이 있으신 분인데 당연히 이제 수술은 고령층에서 고려하지 않죠. 그리고 척추 협착증에 대한 진단을 또 의심을 많이 받고 오셨는데 제가 진찰을 해보고 검사를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소견을 먼저 볼 텐데요. 옆에서 본 사진이 이렇게 보이죠. 제일 밑에 있는 뼈가 5번, 4번, 3번, 2번, 1번. 5번과 천추 1번 사이가 조금 좁아져 있는 소견입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라이브하게 제 외래를 보여드리는데 오셔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골밀도하고 체온열 하셨어요. 여러분 골다공증 검사는 허리랑 골반에서 대개는 측정을 하고 여기 까만 점이 보이시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이제 노란색으로 떨어지면 경계, 빨간색까지 떨어지면 중증 골다공증인데 보통 여기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미만이면 중증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이 어머님은 아주 정상이시고 아주 강골이시죠. 어릴 때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초기 진단으로 이제 적외선 체열 검사를 했습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는 협착증 환자에서 심장에서 내려오는 동맥은 잘 내려오지만 정맥의 리턴이 안 되면서 생기는 출혈 증상이 파랗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파랗게 보이면서 걸음걸이가 안 됐기 때문에 저랑 상의하셔서 MR로 갔습니다. 다 건강하세요. 부정맥도 다 나으셨고 갑상선 암도 나으셨고 이제 막 운동해서 이제 노년을 신나게 지내고 싶으신데 걸음이 안 돼요. 100m, 200m 보행이 안 되세요.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 하셨고요. 여기가 있는 뼈가 5번이죠? 여기 4번, 3번, 2번, 1번. 여러분 이제 판독 되시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어떠세요? 까맣죠? 디스크도 좀 누르고 있지만 특히 4번, 5번 사이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새카맣게 이게 뭐예요? 황색인대가 이렇게 꽉 끼어 들어오면서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서서 딱 있다 보면 뒤에서 황색인대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 MRI는 누워서 찍은 거죠. 누워서도 이 정도인데 서 있으면 더 심하게 누르는 어쨌든 4번, 5번 사이의 협착과 5번 아래도 이렇게 디스크가 찢어지면서 꽉 끼어있는 형국이에요. 늘상 보여드렸듯이 단면도 신경줄기 MRI를 찍었어요. 그래서 단면도랑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습니까? 뭐 완전 막혀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6mm짜리 후관절 낭종까지 생겼어요. 협착이 있는 데다가 낭종까지 기어 들어가서 꽉 끼어있는 형국. 그 다음 그 아랫레벨로 가면 이렇게 양쪽 통로가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서 디스크도 찢어져 있는 이것도 증상을 조금 기여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상하건대 일단은 4번, 5번에서 막혀있는 여기가 한 80% 정도는 기여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5번 아래의 증상이 10 내지 한 20% 정도 증상을 기여한다고 싶어서 저희가 수술을 권했어요. 현미경 감압 수술을 권유드렸고요. 수술을 권유드린 이유는 걸음걸이 분석을 또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콘솔이라 그러죠. 신발 밑바닥 깔창에 어떤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서 걸음걸이 분석을 AI로 하는 거예요. 이 환자의 실제로 걸음이 안 좋은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저희가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족저의 어떤 다이나믹한 게이트 프레셔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환자의 어떤 기울기 또 외발석이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레포트를 받아서 선 자세의 여러 가지 좌우의 압력의 평균, 양발의 어떤 압력 분포 차이, 또 스웨이의 정도, 보행하는 정도, 보행하는 분속수, 좌측, 우측 스탠스를 또 스윙을 얼마나 하는지, 외발 서기가 몇 초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는 내용이에요. 걸음걸이 상에서 마비가 심하다라고 나왔어요. 혹시 몰라서 도플러 검사라고 하지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하지로 가는 동맥이 막혀서 하지 도플러 상에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어머님은 동맥 순환은 정상으로 나왔어요. 다행이죠. 동맥이 분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요추 4번과 5번 천추 사이에 척추 협착증으로 인한 다리 저림, 보행장애로 진단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현미경 수술했고요. 전신 마취 안 합니다. 수술 후의 사진 한번 볼까요? 왼쪽이 전, 오른쪽이 후. 인대로 누르고 있던 신경이 어떠세요? 펴졌죠?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다음날 찍었는데 이게 약간 좀 꽉 눌렸던 신경이 풀어놓으면 이렇게 좀 혈점처럼 부어있거든요. 그런 건 나중에 흡수가 됩니다. 까맣게 누르고 있던 신경이 완전히 펴졌고 그래서 두 마디 다 현미경으로 치료가 잘 됐어요. 수술 이후에 체온열 검사를 했거든요. 이게 많이 편해졌죠. 걸음걸이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외발서기도 너무 잘 되고 아주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걸음걸이가 안 되는 경우에 이게 과연 주사로 될지 또는 협착증 수술까지 가야 될지 고민하
하실 텐데요. 저희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신경줄기 MRI라든지 적외선 체열 검사 또는 근전도, AI를 이용한 뉴로게이트, 걸음걸이 분석 이런 걸로 환자의 하체의 운동성 마비, 감각성 마비를 정확하게 체크를 한 다음에 신경학적인 손상 여부를 체크를 하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사의 결과에 근거하에 현미경을 할지 내시경을 할지 또는 시술로 갈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수술로 설득을 드렸고 아주 잘 회복되셔서 너무너무 예뻐지셨고 활동도 잘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조건 수술하자는 건 아니에요. 척추 협착증을 수술하기 앞서서 충분히 신경학적 검사 또는 혈관의 흐름 검사를 정확하게 한 번에 재활 없이 치료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참포동나우병원의 이동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